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TV입니다. 10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은 이제 쉬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잘 대응을 해서 지금 슬기롭게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0월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재테크 사이클 측면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델타 헤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사이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재테크에는 지금 채권, 주식, 경기, 부동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자산들이 각각 이제 바닥점을 찍는 시점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닥점을 형성하는 게 채권 시장입니다. 이유는요,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면, 브레이크가 걸리면 채권도 마찬가지 가격 하락에 진행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럼 그때가 채권의 바닥권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주식 시장이 또 바닥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 주식 시장의 저점은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에 지난 다음에 경기의 바닥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재테크 사이클의 이론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 이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도 계속 공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상승이 되고 있는 이 흐름이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그때 시장의 바닥점이 어디선가 나온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계속 0.75%씩 계속 연속 3번쯤 상승시켜서 3.2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점도표상에서 타겟은 4.4%라고 다들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채권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의 바닥을 논할 시점은 조금 시기상조예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중단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채권이 바닥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내 주식시장도 바닥이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도 주식도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을 괴롭혀 왔던 게 무엇이었죠? 바로 물가였죠.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그러면 좀 인플레이션 즉 CPI라고 얘기 다들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CPI가 지금 8.3%로 2개월 연속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PCE. 자, PCE 지수는 6.2%로 얘도 마찬가지 2개월 연속 조정을 받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약간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의 원인들은 뭐였냐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WTI, 즉 유가입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에너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서 지금 이제 CPI와 PCE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자, 똑같이 CPI는 CPI인데 뭐냐면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코어 CPI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봐서 다들 아시겠죠. 유가와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뺀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공교롭게도 CPI는 6.3%로 올라가고 있고, PCE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PCE는요 4.9%로서 얘도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뺀 나머지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배경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인덱스만 보더라도 아직 물가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코어 PC와 코어 CPI가 왜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유틸리티. 자,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요, 월세입니다. 월세.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은 이미 정점을 이루고 꺾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주택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시작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면 얘는 렌탈 가격입니다. 자, 이것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유틸리티 부분이 CPI 물가 상승률을 좀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의 시장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다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키워드는 경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향후의 경기 불확실성, 자, 이 불확실성이 좀 더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했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리세션 시그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어느 정도 잡혀서 그 다음에 포커스는 바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실업률이 현재는 그럼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미 연준에서는 미국 실업률이 4% 이하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는 3.7%로서 안정권일 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착안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난달에 3.5%를 찍고 지금 3.7%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 번 상승했습니다. 한 번 갖고는 다 믿을 수 없겠죠. 그럼 다음 달에 발표되는 실업률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 실업률이 이번 달 3.7%보다 좀 더 높은 값으로 발표가 된다면 연속적으로 2개월 연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지켜보고 그 다음 달에 봤을 때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또 만약에 더 상승을 해서 4%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향후에 자산시장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S&P 500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저점 붕괴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월봉상 캔들상에서도 직전 저점을 깨버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일봉에서 직전 저점을 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저점을 깨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단에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전 저점을 붕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 저점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저점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거는 다 리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상에 있고 이제 반등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앞서서 한번 나타났었고 지금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면 이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형성하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점 붕괴가 굉장히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어떤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지만, 자, 바닥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시나리오 케이스 1, 케이스 2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일 때, 저런 시나리오일 때 바닥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자, 저점 붕괴를 안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점 붕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점 찾기는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저번에는 지금 케이스 1, 케이스 2로 해서 저점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지금 또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점 붕괴가 일어나면은 모든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대응 시나리오는 새로 짜야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 하단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측대로 가지는 않지만 예측은 해봐야 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럼 타겟 라인이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해보니까요. S&P 500 같은 경우에 약 3200포인트 마이너스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40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약 마이너스 16%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9,50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약 마이너스 11%가 정도 되겠네요. 평균 마이너스 11%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이 10월 이제 첫 거래일이에요. 그러면 10월이 됐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장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오늘 장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월봉 캔들이요. 이렇게 시작가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양봉을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평선을 봤을 때 21선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5일 이평선도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하루 오른다고 해가지고 5일선까지 돌아서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 해가지고 며칠 동안 상승을 한다면 5일선이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슉 돌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에서 21선에 접점이 되면은 어디선가 5일선이 꺾어질 겁니다. 이때는 바로 주식 매도의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가볼게요.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를 깨고 계속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는 월봉의 캔들이 음봉으로 쭉 내려가 버린다면 이때는 21선도 내려가고 있고 5일선도 내려가는 연장성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주식 매도고 SQQQ 매수가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는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정석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는 예상 수치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적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잘 짚어봐야 되고요. 지금 양봉으로 올라간다면은 그냥 며칠 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정석이고요. 오늘부터 바로 쫙 음봉으로 나버린다면 지금 여기 하단에 하락폭으로 더 내려가겠다는 첫 번째 바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을 이미 깨버렸기 때문이죠. 10월달 대응 전략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델타 해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델타 해지 전략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옵션 합성 전략에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원리를, 현물 투자와 ETF를 가지고 어떻게 내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옵션은 약간 위험하고 좀, 리스크도 크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ETF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섞어서 델타 해지 전략을 한번 구현해 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내 계좌에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방향성을 준다는 겁니다. 자, 무방향성이라는 것을 델타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방향성을 어떻게 줄 거냐? 플러스로 줄 거냐? 마이너스로 줄 거냐? 라는 것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융합시켜 가지고 짜는 거예요. 주식보다 SQQQ를 좀 더 많이 쌓고 있으면 그러면 즉 델타를 마이너스로 가져가게 된다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 계좌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델타 중립 혹은 델타 해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 계좌에 주식이 100만큼 그냥 풀로 다 몰빵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즉,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내 계좌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데, 이게 아니라 내 계좌에 주식이 50%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SQQQ나 QID가 50%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내 주식이 좀 대형주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1% 떨어졌을 때 내 주식도 1%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이제
애플부터 해서 애플이 조금 이제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1% 떨어질 때 얘도 1점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주식의 델타를 1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SQQQ는 아시다시피 3배수짜리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 떨어지면 SQQQ는 3%가 올라가는 겁니다. 얘를 델타를 3이라고 할게요. 근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QID는 2배수짜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내 계좌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내 계좌에 3만큼 있고, 그 다음에 SQQQ가 1만큼 있고, 만약에 시장이 마이너스 1%만큼 조정을 받는다면 내 주식의 평가손은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질 거고, SQQQ는 플러스 3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그 둘을 합하면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1% 하락하더라도 내 계좌의 평가 이익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대로 홀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델타 해지 전략입니다. 그럼 SQQQ를 조금 더 높이 준다면은 델타가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가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내 계좌는 오히려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 델타 전략을 이용해서 내 계좌 전체의 델타 방향성을 한번 조절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중립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하락을 하더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전략이 제일 권장해드리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주식 3일 때 SQQQ 1 이 비율로 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하락하더라도 내 계좌에 흔들림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거죠. 바닥점을 형성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방향입니다. 자,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SQQQ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네, 그게 방법이고요. 안전하게 가겠다면은 3대1 정도의 비율로서 내가 주식을 3을 갖고 있으면은 내 SQQQ는 1 정도 이 비율로 가지고 계시면은 더 이상의 손실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사이클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길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큰 부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 맞춰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주식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많은 공부와 나만의 스킬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있을 거고요. 조합TV가 계속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식 투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